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수행하고 있는 군사작전은 서구 시각으로는 거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지는 건지 이기는 건지, 미디어에서 떠드는 것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도무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러시아의 전술, 전투 교류를 제대로 아는 서방의 전문가는 극히 드뭅니다. 세세한 전투 교류부터 전쟁 사상에 대해 서구는 거의 캄캄입니다. 때문에 팩트를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거의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하기 일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아주 통찰력 있는 식견을 보여주는 소수의 전문가가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을 들자면 스위스 전략정보부에서 대령으로 입현한 자크 보입니다. 스위스 외교부에도 근무한 적이 있는 그는 전략정보통입니다. 최근에는 오퍼레이션 G라는 저서도 내놨는데 남다른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크 보는 소위 전문가란 사람들이 러시아의 작전 목표를 멋대로 지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점령해 자원을 먹는 게 목표로 이틀 안에 키예프를 점령하기로 했다는 등 정작 푸틴이 언급하지도 않은 전쟁 목표를 마구 창조해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크 보는 또 키예프 주재 스위스 대사 클라우드 빌트가 호들갑을 떤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2022년 5월 클라우드 대사는 러시아가 키예프 전투에서 패했다고 떠들어댔는데 사실 러시아군은 키예프를 점령하려 하지도 않아 전투 따위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클라우드 대사는 자신의 오류를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또 서구와 우크라이나는 선전전 차원에서 러시아군을 묘사하고 있는데 TV에 나와 떠드는 소위 군사 전문가들은 어설프게 주워들은 것을 말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부정적인 내용들은 거의 감춰졌다고도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6일 우크라이나 24 채널의 기자가 공개적으로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을 칭송하면서 러시아어를 말하는 어린이는 죽여버릴 것을 촉구했는데도 묻혀버렸다는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또 3월 21일에는 우크라이나 군의관 겐나디 누르젠코가 같은 채널에서 러시아 포로들을 거세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털어놨지만 이 또한 묻혀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난리가 나자 그 말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정작 러시아 포로 거세 자체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서구의 지원이 끊길까 두려운 젤렌스키가 미봉책으로 덮은 겁니다. 또 4월 3일 발생한 소위 부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저질러 놓고 뒤집어 씌웠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자크 보는 최근 포스틸이라는 잡지에서 최근 전황에 대한 견해도 밝혔습니다. 우선 10월 상황과 비슷한 게 9월 초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하리코프 승리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를 몰아내는 파죽지세의 승리를 거뒀다고 미디어들이 떠들어댔지만 자크 보는 냉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술적 승리지만 러시아 돈바스 연합군의 전략적 승리로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뭔가 가시적인 전과를 내놓으라는 서방의 압력에 떠밀려 공세를 가했지만 정교하게 기획되지 못했고 사상자만 발생시켰다고 시작했습니다. 몇몇 서구 군사 전문가들은 과연 하리코프에 러시아군이 제대로 존재하기나 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하리코프에서 싸울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돈바스로 진군하려는 우크라이나군을 묶어두기에 아주 극소수만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인들은 8월에 이미 이 지역을 떠날 계획을 수립했고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는 민간인들과 질서 있게 철수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발라클라이아까지 밀고 들어왔을 때 거대한 탄약고가 비어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맞닥뜨린 것은 극소수의 러시아 방위군과 돈바스 민병대가 전부였습니다. 루간스크, 도네츠크, 자포로제, 헤르손에서 국민투표를 치른 러시아는 하리코프 영토가 직접적인 목표와 관련이 없으며 이들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역량이 중요했습니다. 하리코프에서 철수함으로써 러시아 연합군은 오스콜강 뒤에서 방어선을 더 공고히 하고 돈바스 북쪽에서 세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을 고정시킬 군대가 더 이상 하리코프에 없다고 판단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중원 부대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 인프라를 파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표면적으로는 영토를 수복했으니 승리이긴 하지만 피릭 빅토리, 상처뿐인 승리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저항 없이 하리코프로 진군했고 전투도 없었지만 그들이 밀고 들어간 지역은 거대한 킬링 존으로 변했습니다. 러시아군 포병이 여기에 화력을 집중해 9월 첫 주 동안 러시아 측 집계로 7,000명의 우크라이나군이 전사했습니다. 반면 러시아군은 전투가 없었기 때문에 손실은 경미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의 지원으로 창설한 10개 여단의 25% 정도로 상실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이런 피릭 빅토리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제렌스키가 전과를 자랑하는 바람에 EU 집행위원장 우어줄라 폰데어 라이엔은 지금은 휴전할 때가 아니니 더 싸우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자크 보는 승리와 패배 같은 단어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밝힌 비무장화, 탈라시화의 목표는 영토 획득이 아니라 돈바스에 대한 위협 파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에 집착하는 반면 러시아는 위협 파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에 집착함으로써 전사자 수만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토는 되찾으면 그만이고 군인들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되살릴 수 없다는 게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자크 보는 부분 동원령 발동의 의미도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공색 캠페인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서방이 여기는 것보다 훨씬 적은 병력으로 분쟁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장을 마치 체스 플레이어처럼 장기말처럼 치고 빠지는 작전술에 의지한다고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체스는 러시아의 국기이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될 정도로 적은 병력으로 작전을 수행해온 러시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는 서구 미디어들이 우크라이나 전투 행동의 대부분을 돈바스 민병대가 수행했다는 점을 모르거나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군으로 뭉뚱그려왔던 작전은 알고 보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소수의 러시아군과 대다수의 돈바스 민병대 연합작전이란 겁니다.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연합군의 작전을 그저 러시아군 작전으로 오인해 왔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러시아군의 관행은 작전 지역에서 제한된 기간 동안만 군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군대 순환의 빈도가 잦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서방보다 군대를 더 자주 순환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크 보는 또 국민투표로 귀속된 영토가 생겨남에 따라 국경이 1000km 늘어난 만큼 이를 보호하기 위해 동원령은 아주 시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서방에서 떠드는 것처럼 동원을 피해 달아난 러시아 젊은이들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난민이라면서 브라셀 거리에서 비싼 독일제 스포츠카를 타고 거리를 누비는 우크라이나인들과는 비교할 거리가 아니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구는 조국의 부름을 받아 전장으로 달려가기 위해 모병소 앞에 늘어선 러시아인들의 애국심은 애써 눈 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크 보는 또 9월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핵 전쟁으로 치달을 위험성을 경고한 데 대해 서구 미디어들이 핵 위협을 했다면서 음모론식으로 떠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크 보는 2014년 분쟁이 시작된 이래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경고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8월 24일 리즈 트러스가 러시아를 핵무기로 공격하는 것을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인류의 멸망으로 이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 또 4월 바이든도 미국은 선제 핵 사용 금지 정책에서 벗어나 핵무기 우선 사용권을 보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자크 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위협을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짚고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효과를 위해 핵일 필요도 없이 서구 방어망을 제압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의 교리에서 전술 핵무기는 몇 년째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과 달리 핵 선제 사용 정책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세계의 진정한 불안 요소는 서구 지도자들의 변덕스러운 언행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